여러분 안녕하세요. 보험학개론 시간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보험에 관한 다양한 정보들, 유익한 정보들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보험에 관한 궁금증 있으시다면 저희 프로그램 적극 활용하실 수 있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보험학개론을 이끌어갈 세 분의 전문가들부터 화면으로 소개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보험에 관한 아주 고급진 정보들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제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험학개론 오늘의 토픽, 후유장애보험 제대로 가입하기. 네, 오늘의 주제 살펴봤는데요. 그렇습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바로 후유장애보험입니다. 아니, 그런데 정확히 후유장애라 하면 뭘 뜻하는 건가요? 조금 쉽게 말씀을 드리면 네. 저희가 어느 특정한 부위에 6개월 동안 의사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원래 상태로 영원히 복구될 수 없는 영구적으로 불편해진 상황을 후유장애라고 보험사에서는 표현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상해 그리고 질병의 후유장애 어떤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MC님이 일단은 생각을 하시기에는 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해 후유장애가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질병 후유장애가 많이 걸릴 것 같아요? 다친 거냐, 아픈 거냐. 네. 그러면은 저는 뭐 교통사고나 이런 게 많으니까 네. 상해 쪽이 더 많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대부분 시청자님들이 후유장애 하면 내가 다쳐서 오는 후유장애가 더 많지 않을까? 보통 현대인들이 디스크나, 그러니까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되게 많잖아요. 네. 사고로 인해서 이 디스크가 생겨서 뭐 수술하거나 이래서 후유장애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시는데 상해 후유장애와 질병 후유장애의 보험료 계산을 한번 해보면 어느 정도 답이 보여요. 상해 후유장애 같은 경우는 3에서 100% 보장을 1억 정도 준비를 한다라고 한다면 네. 뭐 연령에 따라 보험료 차이가 달라지긴 하겠습니다만 대략 한 몇천 원 정도 아니면 비싸도 10,000원 초반대로 해서 준비가 가능하시고 단 이 한도의 차이는 발생합니다. 이 보험사에서 얘기하는 직업급수 1급, 2급, 3급이 있다고 한다면 상급으로 갈수록 위험직종으로 구분이 되기 때문에 이 위험직종에 있으신 분들은 상해 후유장애를 가입하는데 한도가 제한적인 부분이 있고요. 질병 후유장애 같은 경우는 3에서 100%를 가입한다라고 한다면 상해 후유장애와는 반대로 1억 원을 한 회사에 다 가입할 수는 없고요. 연령에 따라서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뭐 작게는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최대 5,000만 원까지도 가입이 가능한데 이 질병후유장애 같은 경우는 이 특약의 만기를 100세로 하느냐, 90세로 하느냐, 80세로 하느냐에 따라서 이 보험료 차이가 사실 발생하게 되고요. 네. 상해 후유장애랑 보험료 비교를 해봤을 때는 작게는 2배에서 크게는 10배까지 차이가 납니다. 와. 그러면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보았을 때 네.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상해와 질병 후유장애 중 네. 어떤 게 많이 찾아올까요? 저는 비싸다, 고객. 네. 2배에서 많게는 10배까지 난다 하면 네. 그만큼 손해율이 높으니까 보험회사에서 높게 이제 가격을 책정된 거고 손해율이 높다는 건 그만큼 많이 받았기 때문이다. 라니까 당연히 질병인 거네요. 네, 맞습니다. 정확한 답변이고요. 우선 제가 조금 설명드릴 부분은 상해 후유장애 부분이에요. 그게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외부적인 요인, 내가 교통사고가 났거나 떨어져서 다쳤거나 무거운 걸 들다가 다쳤거나 이러한 것들 모두 외부적인 요인이 상해 후유장애인데요. 네. 가장 흔한 것이 허리 디스크라고 좀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뭐 이거는 디스크란 본래 한 번 발생을 하면은 이게 복구되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2018년 4월 이전에 가입을 하신 상해 후유장애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허리 디스크로 인해서 진단을 먼저 받으신 다음에 네. 그다음에 6개월 동안 꾸준한 치료 계속 받아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스크가 완치가 되지 않았다는 판정을 받았을 경우에는 전체 100% 중에 2에서 3%의 후유장애라는 진단이 나옵니다. 그렇게 됐을 때 3%부터 50% 100% 아닙니다. 네. 3%부터 받을 수 있는 후유장애를 예를 들어서 1억 원을 가입을 했다. 이게 보험료가 비싸야 5,000원, 저렴하면 2에 3,000원에 가입이 가능하거든요. 네. 이렇게 됐을 때 1억 원 가입한 기준으로 2에서 3%면 200에서 300만 원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예, 후유장애는 크게는 이제 3%, 50%, 그리고 80% 이상 이렇게 크게 세 개로 좀 나눠져요. 그런데 이제 많은 시청자님들한테 저희가 이제 상담을 해보면 대부분이 이제 50% 이상 후유장애와 80% 이상의 후유장애를
대부분들이 많이 가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과연 50% 이상 후유장애 범위보다 3% 이상 후유장애 범위가 당연히 높겠죠. 그리고 더 그쵸. 많겠죠. 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현재 지금 보시는 분들도 50% 이상 후유장애거나 80% 이상의 고도 후유장애를 가지고 계신다면 그런 분들은 이제 신속하게 전문가를 통해서 상담 받으셔서 3% 이상의 후유장애로 좀 가입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네. 네, 일단은 시청자님들이 후유장애에 대한 특이하게 가입되어 있는 거는 누구나 다 돼 있을 거예요. 가입되어 있는 증권에 보면 보통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가 있고 생명보험사 같은 경우는 뭐 재해상해 특약이라고 해서 재해상해 뭐 등급별로 장애를 보장해 주거나 후유장애가 들어가 있는데 대부분은 50% 이상 80% 이상이에요. 근데 50%, 80%, 3에서 100% 이렇게 저희가 계속 왜 얘기하냐면 생명보험사는 3에서 100%라는 후유장애는 없습니다. 재후유장애. 그러니까 있긴 한데 가입되어 있는 내역을 실제로 들여다보면 대부분 가입이 안 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고 손해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보통 기본 계약에 상해 후유장애가 들어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에 2013년 3월까지 가입하는 보험에는 대부분 다 기본 계약이 상해 사망 또는 상해 후유장애라고 해서 기본 계약으로 써져 있어요. 거기 보시면 상해로 사망했을 때 얼마, 상해 후유장애가 몇 프로라는 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혹시 3에서 100%가 있는지 한 번 더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고 이 질병 후유장애는 특히나 요즘에 여성분들한테 되게 관심이 많은 게 치매를 보장해 준다고 해서 관심이 많아요. 이 치매가 네. 사실은 0점에서 5점 치매 임상 척과 벽도 CDR 점수라고 해서 보통 0점에서 2점이 경증 치매를 보장해 주는 보장의 범위인데요. 이 질병 후유장애 같은 경우에도 경증 치매 CDR 점수 2점 그 후유장애에서는 40% 정도를 해당하는 이 범위를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질병 후유장애를 조금 유심 있게 한번 살펴보시고 준비가 잘 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 만기가 80cm, 90cm, 100세로 잘 설정이 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도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증권을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요, 질병과 상해로 인한 후유장애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 밖에도 이런 점들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프로그램 적극 활용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아울러서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요, 보험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보장 내역의 가치를 저희가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보험의 가입과 관리, 그리고 결과는 본인이 결정을 하셔야 한다는 점 이념 또한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요, 풍문으로 떠도는 이 어려운 보험에 관한 말들을 오해와 진실을 팩트체크해드리는 보험 팩트체크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가장 긴가민가 궁금해하시는 항목들을 추려봤는데요. 과연 오해일지 진실일지 전문가분들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팩트체크입니다. 후유장애 보장은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 상관없이 똑같다. 네, 회사가 다른데 과연 똑같을지 전문가들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들어주세요. 두 분은 X, 한 분은 중간 입장 보여주셨네요. 의견 들어볼게요. 일단 저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가 지금 그 보장 범위가 똑같다기보다는 생명보험사에서 보장하는 건 50%하고 80% 위주로 좀 보장을 하고 있고요. 네. 손해보험사는 3%부터 보장을 하고 있다는 게 좀 보장 범위에서 좀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위하고 대장 쪽에서 문제가 돼서 수술을 할 경우에 전절제술이라는 게 있어요. 네. 이 전절제술은 일부를 절제해서 수술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부위, 즉 위를 전체 제거하거나 네. 아니면 대장 부위를 전체 다 제거할 경우, 또 하나는 여성분들이 이제 난소 쪽에 문제가 돼서 난소에 각각 한 군데를 절제하는 게 아니라 이 역시도 마찬가지로 전절제술이라고 해서 네. 전체 난소 부위의 양쪽을 다 절제했을 때 각각 50% 이상의 후유장애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데요. 네. 그만큼 좀 굉장히 큰 수술을 해야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범위가 50% 이상이에요. 네. 그러면 과연 3% 미만에서 보장받을 수 있는 범위 중에서 가장 시청자님들이 많이 여쭤보신 게 뭐냐? 디스크 관련이거든요. 그러면 디스크로는 어떤 정도가 후유장애로 보장되냐면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냥 디스크 판정에서 수술을 하고 나서 절대 어떤 경우에도 걷지를 못하는 정도까지가 돼도 최대 40% 정도의 후유장애가 발생합니다. 그 말은 50% 이상의 후유장애를 가입하시기보다는
시청자님들 증권을 보셨을 때 3% 이상의 후유장애 특약이 없으시다면 지금 빨리 전문가 통해서 상담하셔서 빨리빨리 가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세모를 들었는데 네. 의견은 사실 비슷해요. 3에서 100%를 이제 준비가 돼 있는지를 체크를 해보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후유장애를 사실 저희가 이제 추천해드리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보험을 준비할 때 우리가 진단비를 준비해요. 뭐 암이든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 저희가 계속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데 그거의 이제 단점이라고 한다면 한 번 받고 끝나는 거. 하지만 후유장애는 발생 부위별로 가입 금액에 해당되는 퍼센테이지의 그 보장 금액을 계속 받을 수 있다라는 그 장점이 있어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치매나 부인과 관련,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대장 쪽이나 아니면 디스크, 운동하다 다쳤을 경우를 대비해서 후유장애를 준비하시는데 꼭 기억하는 건 숫자 3 또는 100. 요 두 가지 숫자만 기억을 해두시고 후유장애 준비되어 있는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퍼센테이지는 적을수록 예, 받을 확률이 더 많으니까 좋은 거네요. 네, 맞습니다. 3%. 2%, 1%는 없어요? 2%, 1%는 없어요. 아,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요. 이렇게 해서 첫 번째 팩트체크 확인해 봤습니다.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팩트체크입니다. 보험은 중간에 해지하면 무조건 손해다. 아, 또 무조건이 나왔어요. 근데 중간에 해지하면 저는 손해일 것 같은데. 자, 어떨지 전문가분들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오, 이번에는 세 분이 다 엇갈립니다. OX 세모 나왔네요. 네, 한 분씩 의견 들어볼게요. 일단 처음으로 이제 각기 다른 주장이 좀 나왔는데요. 네. 일단은 중간에 해지한다고 해서 무조건 손해라고 좀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많은 시청자님들이 보험을 가입하시는 이유를 먼저 살펴보면 뭐 경제적인 걸 떠나서 일단은 보험 가입에 대한 주된 이유는 바로 큰 병에 걸렸을 때 보장을 받기 위해서, 즉 보험금 수령을 제대로 해서 내가 그 병원비나 혹은 생활비를 제대로 이제 충당을 하고 네. 쓸 수 있는 자금을 만들기 위해서 보험 가입을 하는 건데, 저희가 실제 그 상담을 하게 되면 시청자님들께서 그런 얘기 많이 하세요. 저희 그 이모가 이번에 보험 가입을 해서 뭐 뇌 쪽에 대한 그 혈관이 막혀서 병원 가서 치료를 다 했더니 보험금 청구를 했다더라. 근데 중요한 거는 보험금이 하나도 안 나왔다. 어떻게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네. 그럼 왜 뇌경색인데 보험금이 안 나왔냐라고 해서 그분을 소개해줘서 제가 만나봤더니 아니라 다를까 뇌출혈 특약만 있었던 거죠. 여기서 말씀드리는 뇌출혈 특약은 뇌출혈, 즉 뇌에 대해서 혈관에 대한 출혈 발생했을 때 보장이 되는 거고요. 뇌경색 같은 경우는 뇌출혈 되기 전에 뇌에 대한 혈관이 막혔을 때 보장이 됩니다. 그래서 보험금이 좀 안 나갔던 안타까운 사례가 있었고,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가장 많이 좀 이제 심도 있게 생각하시는 게 심장 쪽에 대한 질병이에요. 근데 심장 쪽으로 또 어떤 분들은 병원을 가셨는데 나는 분명히 심장 쪽에 대한 보장이 잘 돼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니라 다니까 저희가 또 증권을 봤더니 급성 심근경색이라는 특약만, 즉 심장 쪽에 관해서는 9%밖에 보장이 안 되는 그런 걸 가입을 하셨더라고요. 네. 문제는 그분께서도 가족력이 있었던 사례가 있었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보험 가입도 하기 힘들고 보장 자체도 너무 적다 보니까 그런 경우 때문에 좀 문제가 많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보장 범위가 적은 거를 갖고 계시다면 하루빨리 좀 상담을 통해서 이런 거를 리모델링 하신다면 오히려 기존의 안 좋은 보험을 해지하시는 게 손해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하, 나에게 맞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네. 장민희 전문가님. 네, 저는 O라는 의견 들었는데 나도. 자, 맞아요. 나도예요. 나도. 시청자분 의견에서 입장에서 딱 보면 보험 손해, 내 원금 못 받아. 아, 아까워. 네. 이렇기 때문에 손해라고 가장 많이 생각하시는 거는 입장에서는 저는 충분히 찬성 의견을 드리는데 자, 보험이라는 걸 조금 많이 가입하신 분들을 보시면 실비는 보통 중복 가입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암이라든지 뇌나 수술이나 여러 가지 입원비 등등은 중복적으로도 보험 가입이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보험이 하나만 가입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가입이 많이 되어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분들은 이제 정리를 조금 추천드리긴 해요. 손해는 맞지만 네. 정리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하지만 이것을 내가 혼자만의 판단으로 아, 요 보험 나에게 별론가? 그 해지하고 요 보험은 그냥 싸니까 유지. 이렇게 혼자서만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이제는 가입할 수 없는 좋은 특약들이 거기에 많이 녹아있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다 놓칠 수가 있어요. 아, 나 나중에 그때 이거 해지하지 말고 가지고 있었으면 이거 그때 혜택 받을 수 있었는데
이렇게 조금 나중에 아쉬워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셨거든요. 그다음에 물론 해지가 손해는 맞지만 해지를 하실 때도 혼자 결정하지 마시고 무조건 전문가 같은 상담을 통해서 이런 부분 좀 아까우니까 살리시죠. 이렇게 의견을 좀 조율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광식 전문가님과 장민희 전문가님의 의견을 합한 게 모 전문가님이시겠네요? 네. 중간님쯤. 네, 그렇긴 합니다. 근데 이제 보험은 가입을 하시고 나서 만약에 내가 20년 납으로 가입돼 있고 만기가 뭐 100세다라고 한다면 어쨌든 간에 어느 시점에 해약을 하든 내가 낸 돈의 100%는 다 돌려주진 않아요, 대부분이. 그쵸.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만약에 내가 해약을 해야겠다라고 한다면 시점마다 해약 환급금은 달라질 수 있으나 대부분 손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금전적인 부분에서는 100% 손해가 맞습니다. 보장 측면에서는 해약을 하고 새로 준비하는 게 되려 더 나을 수도 있다는 거죠. 보험을 가입하는 취지는 보장을 받기 위함이지 낸 돈을 통해서 내가 낸 돈도 보장받으면서 보험금은 보험금대로 보장받고 보험사가 이러면 망해요. 저축이 아니니까. 그죠. 저축은 네. 아닙니다. 그래서 보험은 내가 만일을 대비해서 가입하는 안정관리 비용, 그러니 내가 잘못된 보험에 가입돼 있다라 하면 더 늦기 전에 보장을 생각해서 하루빨리 정리를 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보장의 범위를 정확하게 체크를 해서 보상을 나중에 혹시나 받을 때 문제가 안 생기게끔 하는 게 나한테 큰 이득을 주는 보험입니다. 건강보험 가입하면 네. 건강보험료 내게 되면 돌려주나요? 안 주죠. 안 주죠. 너무 비싸, 아까워. 네, 그죠. 병원 못 갔다고 해서 사실은 돌려주진 않잖아요. 뭐 건강보험은 해지는 안 되긴 하지만은 보험도 마찬가지예요. 제2의 건강보험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보장 측면에서 접근하시는 게 가장 현명한 선택을 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네. 그러니까 알 수 없는 내 미래에 대한 안전장치인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안전장치를 했는데 나중에 못 돌려받으면 보장이 안 되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보험은 한 번에 가입하실 때 잘 알아보시고 가입하시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 팩트체크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험은 비쌀수록 좋다. 한국인들의 특징이 비싸면 무조건 좋다, 싼 게 비지떡이다 이런 또 선입견들이 있는데 보험에서도 통할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뭐죠? 세모. 이번에는 OX가 아니고 중간에서 세모 입장 드셨습니다. 자, 한 분씩 의견 들어볼게요. 네, 저는 항상 X를 드는 것 X를. 같네요. 일단은 저희가 현장에서 실제 시청자님들 상담을 좀 해보면 네. 그런 걸 제일 많이 말씀하세요. 내 보험이 유독 비싸요. 그리고 내 보험이 처음에 가입할 때보다 점점 너무 많이 오르고 있어요. 내 친구도 같은 보험을 가입했는데 그 친구랑 보장은 같은데 왜 전 비싸나요?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네. 그런데 저희가 그런 시청자님들 직접 만나 뵙고 증권을 딱 보면 비싼 데는 다 이유가 있거든요. 일단은 저희 간단히 말씀드리면 보장보험료와 적립보험료로 좀 나눌 수 있어요. 여기서 이제 보장보험료는 5만 원인데 적립보험료는 뭐 6만 원 이렇게 해서 11만 원짜리를 가입한 분들이 의외로 많으세요. 그러면 이제 시청자님도 아셔야겠죠. 보장보험료는 과연 뭐고 적립보험료는 과연 뭔지에 대해서 그러게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보장보험료라는 거는 내가 실제로 그 보험을 가입하고 순수하게 그 특약들로 인해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돈이 보장보험료고요. 적립보험료는 이 보험을 유지함에 있어서 내가 설계사 수당 플러스 회사에 유지를 할 수 있는 돈을 미리 납입하고 계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게 더 비싸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예전에는 사실 이제 적립보험금을 꼭 넣어야만 가입할 수 있는 시대도 있었는데요. 네. 사실 지금은 적립보험료를 줄여도 가입할 수 있게끔 보험이 많이 개선돼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시청자님 보면 5만 원짜리 보험을 월 11만 원으로 납입하고 있었던 셈이었던 거죠.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그렇죠. 거네. 그게 바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거고. 또 하나 팁으로 말씀드리면 내가 처음에 가입할 때보다 지금이 너무 비싸졌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보면 일단은 다 갱신형 보험이에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저희가 만나 뵙기 전까지도 갱신형인지 모르셨어요. 왜냐하면 이 갱신형 보험은 특약들 사이사이에 괄호 안에 갱자가 들어가거나 아니면 갱신형 이렇게 조그맣게 써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상담을 하게 되면 그때 아시고 보험료가 5만 원짜리가 10년만 지나도 한 13만 원 됐는지 왜 이렇게 됐는지 말씀드리면 많이 좀 놀라하세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보험료가 꼭 비싸다고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시청자님께서도 이 두 가지 사항이 해당되신다면 네. 빠른 시일 내에 전문가 통해서 상담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세모 의견 드렸는데 제 보험을 설계한다면 보험료는 비쌀수록 더 좋고 더 효율적으로 저는
100% 가입이 가능할 것 같아요. 어. 제가 제 거 한다면. 네. 근데 그쵸? 비싸다는 거는 또 특약들을 많이 넣으면 또 비싸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특약이 많으면 좋죠, 뭐. 그러니까. 좋은 건 사실이에요. 음. 사실인데 이런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요. 왜 제가 제 거는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제가 어떠한 특약을 설정했고 어떠한 기간을 설정했고 어떠한 만기를 설정했는지 저는 다 알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비싼 보험료를 지출하더라도 내가 혜택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이것은 좋은 보험이 될 수 있어요. 아하. 하지만 대부분의 시청자분들은 이런 게 있습니다. 내가 50만 원, 30만 원 내고 있는데 어떠한 혜택인지 잘 모르겠어. 그럼 좀 혜택이 좀 헷갈려. 언제까지 내야 되는지 모르겠어. 이런 분들은 보험료를 많이 내고 있어도 좋지 않은 보험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좀 세무 의견을 드렸고 보험이라는 것은 결론은 이런 거예요. 내가 돈을 지키기 위한 혹은 내 재산을 지키기 위한 그런 비용에 대한 투자이기 때문에 보험료가 조금 부담이 되지 않으시다면 제대로 된 보장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보험료 지출도 조금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 그런 현명한 상품을 좀 가입하기 위해서는 조금 비싸더라도 내가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내야지. 이제는 알고 내면 아깝지 않은 보험이 돼요. 자꾸 모르고 내는 보험이 되는 건 아까운 보험이 되는 그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료는 비쌀수록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다라고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하지만 모 전문가님께서는 네. 비쌀수록 무조건 좋다. 네, 좋습니다. 근데 비싸고 안 비싸고는 되게 네. 주관적인 거 아닌가요? 아, 그쵸. 저한테는 5만 원도 비싸요. 보험료가. 근데 이 보험료가 비싼 데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더라고요. 뭐 시청자님 만나 뵙고 온 거, 현장에서 말씀해 주신 거, 두 전문가님께서 다 말씀해 주셨는데 네. 공통적인 뭐냐면 비싸고 증권 들여다보면 CI보험, 비싸고 증권 들여다보면은 뭐 이렇게 저축보험인 줄 알고 잘못 가입한 종신보험. 그런데 불필요하게 지출이 많이 되고 정작 보험료를 100만 원을 내도 100만 원 중에 실질적으로 내가 받을 수 있는 이 보장에 대한 보험료를 내시는 거는 30-40%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 불필요하게 잘못돼 있는 것들만 잘 해결하면 보험료는 줄일 수가 있고 당연히 많이 내면 좋죠. 많이 내면 좋은 게 보장을 그만큼 한도도 많이 뭐 암도 막 1억, 그쵸. 뭐 뇌혈관 질환 1억, 심혈관 질환 1억, 수술비 막 빵빵하게 들고 입원 일당 많이 넣고 아우, 얼마나 얼마 내는 좋아요. 거야. 근데 이게 이제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은 네. 보험에 대한 중요성을 되게 많이 느끼세요. 그래서 보험을 되게 많이 가입하는 게 좋고 나는 보험은 무조건 좋아라고 하시는데 한번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보험은 보장 못 받으면 버려지는 돈입니다. 그쵸. 네, 저축보험 아닌 이상은 다 버려지는 맞아. 돈이에요. 그래서 100을 보장받기 위해서 우리는 30에서 40 정도의 합리적인 지출을 하는 거고 가성비 효과를 많이 볼수록 더 좋은 보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효과가 뛰어난 걸.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유념하셔서 보험을 준비하시는데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사항들 추려서 보험 팩트 체크 확인해 드렸습니다. 자, 보험은 한번 가입할 때 잘 들어야 한다는 점, 이 점 정말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어디서 도움을 받아야 할까요? 자, 이럴 때 저희 프로그램 적극 참여해서 활용하실 수 있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아울러서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보험에 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보장 내역의 가치를 저희가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보험의 가입과 관리 그리고 결과는 본인이 결정을 하셔야 한다는 점, 이 점 또한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요.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보험 잘 가입이 되어 있는지 나의 지금 현 상황에 맞게 재정비를 해보는 시간입니다. 보험도 리모델링이 필요해인데요. 자, 오늘은 어떤 분의 보험을 한번 리모델링 도와드려 볼까요? 네, 이 시청자분은 현재 지금 대구에 거주하고 계시고요. 현재 그 남편분과 자녀 세 분이 거주하고 계세요. 그래서 부부 합산 월 소득은 500만 원 정도 되시는데요. 일단 그 우선 여성분부터 가입하신 보험을 좀 살펴보면요. 네. 첫 번째 K생명 유니버셜 CI 보험 월 26만 원 정도 납입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제 만기는 80세 만기, 일반 사망 7천만 원인데 저희가 항상 방송에서 말씀드린 이 CI 중대한. 네, 그렇죠. 그 중대한 질병에 대해서 보장을 하기 때문에 일반 사망 보험금의 일부를 중대한 질병에 걸렸을 때 선지급한다. 그 이유만으로 보험료가 좀 많이 비싼 보험이에요. 제일 비싸요, 이 중에서도. 그렇죠. 그래서 일단 다른 특약 같은 경우는 80세인 거 부분은 좀 괜찮은 부분이나 수술에 대해서는 좀 갱신보험이 있어서 이 부분을 제외하고 만약에 유니버셜 기능 중에 납입 기간에 총 60에서 70% 이상 납입이 되셨다면
이 유니버셜 기능을 활용해서 기존의 특약들을 조금 줄이셔서 납입을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하시는 방법은 있어요. 그런데 이 시청자님께서는 현재 이 보험을 가입한 지 7년밖에 되지 않으셨고요. 문제는 이 보험의 납입이 총 20년 납이세요. 그래서 일단 이 조건에는 부합되지 않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남은 기간이 13년의 납입을 하셔야 되기에 이 보험은 과감하게 저희가 이제 100세 만기로 좀 바꿔드리면서 추가로 기존의 보장이 뇌출혈에 대한 일부 보장만 되셨던 부분을 뇌혈관과 심혈성 질환으로 해서 전체 다 100% 보장받을 수 있게끔 저희가 조정해드렸습니다. 네. 또 이분 같은 경우는 S생명의 다음 보험, S생명 종합보험에 10만 원 정도의 가량 납부 중이신 보험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거 좀 살펴보면 이 보험을 가입한 지 10년이 조금 넘었거든요. 10년이 된 만큼 내용을 보니까 우선은 사망, 진단비, 그리고 실비까지 가입이 되어 있는 보험인데 이거를 그냥 실비보험 기본적인 보험 하나 가입해 볼래 하고 아마 가입을 하시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실손의료비야 당연히 처음부터 갱신형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겠지만 그 외에 중요 질병에 대한 진단비가 갱신형이라는 게 첫 번째 문제였고요. 두 번째는 수술비 특약은 60세, 입원비 특약도 60세 만기였고요. 또 나머지 진단비도 8세 만기인 게 좀 상당히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분이 좀 지병을 앓고 있으셨다거나 건강 상태에 현재 조금 문제가 있다고 하다면 뭐 어쩔 수 없이 이 주계약을 최소로 가져가면서 실비만 가져가는 방향으로 조금 안내를 해서 조금 부분적인 특약 삭제만 유지하시고 나머지는 좀 보완을 하시죠라고 조금 한 50점, 70점 만점짜리의 그 리모델링이 될 수 있었는데 다행히 이분은 지금 현재 아직도 건강하시고 나이도 51세인 거는 아직은 깔끔한 보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이 보험은 착한 실비로 딱 해서 보험료를 확 줄이면서 정리하는 방안으로 조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네. 근데 말이 쉽지. 10년 동안 납입을 하셨으면 그동안의 보험료가 너무 아까워서 해약하기에 좀 아까울 것 같은데요. 그 현장에서 제일 많이 듣는 네. 얘기예요. 내가 10년 내 돈. 넘게 냈는데 이것도 해약하면은 전화해 보니까 해약 환급금이 얼마 안 되더라라고 그러니까. 하시는데 근데 일단은 건강하시고 그다음에 실손의료비 저희가 착한 실손의료비를 많이 말씀드리고 있어요. 기존의 실손의료비와 현재 이제 판매되고 있는 착한 실손의료비의 차이점은 뭐냐면 이 갱신형은 피할 수 없으나 갱신 시 보험료 인상되는 폭에 대해서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아하. 지금 51세이시고 향후 건강관리를 잘 하시겠지만 노후를 이제 곧 앞두고 계신다고 한다면 갱신률이 높은 과거 실손의료비를 계속 유지하시는 것보다 그리고 실손의료비를 유지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주기약 사망보장금까지 같이 유지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럼 보험료 지출이 굉장히 큽니다. 그럴 바에는 그런 지출을 줄이고 현재 실손의료비로 바꿔주면서 불필요한 사망도 없애주고 그런 게 사실은 이분한테는 정말 필요한 솔루션이었던 거죠. 네. 자, 계속해서 나머지 부분도 좀 확인을 해주시죠. 네, 일단 그 K생명의 다이렉트 보험 월 33,200원 납부 중인 게 있으세요. 네. 근데 이제 시청자님께서 이제 이 보험을 왜 가입했는지 제가 한번 여쭤봤더니 이제는 더 이상 지인 통해서 잘못된 보험 가입하기 싫다며 네. 본인이 직접 홈쇼핑을 보고 너무 좋다며 가입을 하셨더라고요. 지인은 이제 그만. 네. 내가 선택하겠다. 홈쇼핑 이렇게 되신 그렇죠. 거예요. MC님도 이제 홈쇼핑에서 보험 광고 하신 거 많이 보신 적 있으시죠?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러시죠. 저도 손이 갔다가 저는 약간 이렇게 보시니까 좀 어떠세요? 네, 혹하긴 하죠. 그러세요. 네. 일단 많은 분들이 홈쇼핑에서는 좀 그 보험에 대해서 제대로 이제 판매를 한다고 생각해서 가입을 많이 하세요. 근데 그렇게 덜컥 가입한 보험이 막상 딱 따져봤더니 갱신이었고 뭐 10년 만기였고 또 뭐 보장 범위가 문제더라.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시청자님들 만나 뵈면. 네. 그래서 2분 동안 이렇게 가입하신 게 지금 보이시면 아시다시피 갱신형 보험이에요. 그래서 이제 곧 노후를 시작하셔야 될 나이가 도래하셨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는 65세가 지나시면 보험료 폭탄을 맞을 수가 있죠. 아하. 그래서 이런 거는 과감히 저희가 정리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보험료 폭탄 맞을 수 있다. 정신이 진짜 확 드실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또 지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확인을 좀 해주시죠. 지적. 네. 일단은 추가적으로 이제 S화재 이제 종합보험 월 86,000원 정도 나입 중인 게 있으세요. 사실 이 보험은 이제 굳이 이렇게 따로 가입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중복 보장이었고 보장 자체도 조금 보장 범위가 적었는데
이것 또한 저희가 또 여쭤봤어요. 시청자님 이거를 왜 가입하셨습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시청자님 역시나 이것 또한 지인 통해서 너무 좋다. 이것보다 좋은 보험은 없다. 아하. 라고 해서 가입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것 또한 저희가 말씀드려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인 통해서 가입하시기보다는 전문가 통해서 제대로 된 보장을 확실하게 가입할 수 있게끔 저희가 좀 도와드렸고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과감하게 좀 해약을 권유해드렸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다 해약하고 정령 유지되는 보험은 진짜 단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아이고. 다행히도 이제부터는 이제 남은 두 건에 대해서는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아유, 다행이네요. 네, 유지할 수가 있는데 네. 나머지 부분을 좀 봐드리면요. HR제 종합보험은 100세 만기로 특약도 전부 100세 만기로 구성돼 있어요. 100세 괜찮다. 네, 그렇죠. 그래서 모든 특약도 비갱신형으로 20년 납에 100세로 되셨어. 이 부분은 좀 보장이 괜찮은 것 같은데요. 네. 조금의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이제 그 뇌출혈과 급성심근경색이라는 다소 보장 범위가 적은 보장을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이 보험 같은 경우는 보장 범위가 젊은데도 불구하고 일단은 이 분께서는 네. 가족력이 있으세요. 오. 네, 심장 관련한 가족력이 있기 때문에 이 보험은 갱신도 안 되시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유지하셔라라고 저희가 좀 추천드렸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H화재 운전자 보험 역시 20년 납 100세 만기로 가입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담보도 보시면 운전 관련된 특약으로만 잘 구성이 돼 있어서 이 보험도 역시 계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저희가 알려드렸습니다. 아우 다행이네요. 두 개는 살렸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마법 같은 리모델링 결과 이제 펼쳐질 텐데요. 어떻게 리모델링이 되었는지 또 세세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일단 그 M화재 종합보험이라고 해서 화재보험사를 통해서 저희가 100세 만기 비갱신형으로 진행을 해드렸고요. 기존의 2대 질병에서 보장되지 않았던 이제 뭐 뇌혈관과 그리고 심혈관도 각각 1,000만 원씩 추가로 보장받을 수 있게끔 저희가 해드렸고요. 여성분이기 때문에 추가로 이제 여성 생기기 질환 플러스 기존에 보장 안 되셨던 질병이나 수술 관련한 질병이나 상해 관련한 수술도 저희가 추가로 보장받게끔 그렇게 해드렸고요. 네. 시청자님께서 총 보험료가 한 16만 원 정도 오. 세이브되셨다고 저희들한테 이걸 가지고 좀 자녀들 위함과 나를 위한 이런 같은 보장을 하나로 갈 수 있는 보험이 뭐가 있냐라고 좀 여쭤보셨어요. 절약된 돈으로. 네. 그래서 저희가 단번에 말씀드린 게 가족과 같이 구성원들이 자녀가 있을 때는 종신보험으로 활용하시고 어허. 그리고 자녀들이 독립한 이후에는 연금을 통해서 연금 목적으로도 가져갈 수 있는 무해지용 종신보험으로 저희가 추가로 가입을 도와드린 사례예요. 네. 자 이번에는 남편분 보험 한번 기존에 어떻게 가입이 되어 있었는지 우리 장민익 전문가님께서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일단 기존 상태를 조금 보고 말씀을 드리자면 네. 월 보험료 62만 원이나 내고 계세요. 아이고. 정말 좀 보험료 많이 내고 계신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는 K생명의 CI 종신보험 24만 5천 원가량 납부하고 계셨고요. A생명에는 변액종신보험이라고 해서 사망보험금만 딱 있는 보험료 21만 원 납부하고 계시고요. 세 번째는 D화재 시선의료비 보험 2만 1,800원. 요건 또 저렴하게 또 잘 가입하신 것 같고. 네. M화재 종합보험 14만 2,700원에서 뭐 종신보험 2개, 종합보험 하나, 실비보험 하나 이런 형태로 좀 가입을 좀 많이 하신 상태인 것 같아요. 자, 우선 K생명의 CI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요. 주계약, 일반 사망보험금이 1억 원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사망할 확률은 100%라고 제가 항상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네. 사망할 확률이 100%이기 때문에 사망보험 1억 원에 대한 보험료는 상당히 비싸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건강보험을 가입을 하는데 사망보험, 일반 사망보험이 너무 높다. 그러면 조금 주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이 좀 주의가 필요한데 네. 또 이거는 CI 보험이기 때문에 중대한 질병이 발병을 했을 때만 내 주계약 1억 원에 대해서 죽기 전에 80% 먼저 주는 거예요. 내가 죽을 병에 걸렸으니까 네. 죽기 전에 그래 너가 죽어서 나온 돈은 의미가 없으니까 죽기 일보 직전인 병에 걸리면 80% 먼저 줄게. 그걸로 병원비를 치료해. 라고 해서 선지급 먼저 주는 개념의 보험의 탄생 개념이에요. 네. 80%인 8천만 원이 선지급 되는 건데 중대 아니라 좀 까다로운 조건이 있는 거고 그 외에 나머지 보장도 암 1,000만 원, 뇌출혈 1,000만 원, 신경쇠 1,000만 원, 500만 원인데 뇌출혈 신경쇠 같은 경우도 보장 범위가 상당히 협소한 특약이죠.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조금 안타까웠는데 다행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예, 다행히 맞을 것 같아요. 가입하신 지 1년밖에 안 됐어요. 저희를 이 보험을 가입하고 5년 뒤에 문의 주셨으면 이거 정말 24만 원씩 내는데 참 안타까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1년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더 늦기 전에 정리하고 더 좋은 조건이 가능한 걸 조금 알아봐 드린 사례입니다. 네, 정말 더 늦기 전에 우리 전문가님들의 조언 드릴 수 있어서 다행인 것 같은데요. 또 기존의 보험들 설명을 계속해서 해주시죠.
네, A생명의 변액 종신보험 21만 원가량 납부 중인 게 있는데 이 일반 사망 1억 원이라고 해서 사망 보장만 딱 들어가 있는 보험이었습니다. 네. 이 가입하신 지는 한 7년 정도 되셨는데 한번 가입한 목적에 대해서 한번 여쭤봤어요. 네. 시청자님 혹시 이 보험을 어떻게 설명 듣고 가입하셨습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네. 아, 이거는 뭐 보장도 되고 저축도 되고 라고 해서 가입했는데요 라고 하셨더라고요. 다 되네. 네, 그죠. 오.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 상품의 본질만을 봤을 때 네. 목적 자체를 그렇게 설명을 했다고 한다면 이건 엄연히 불안전 판매라고 합니다. 금융감독원에서 지양하고 있는 판매 형태인데요. 변액이라고 수식어가 붙어 있으면 간접 투자가 되는 상품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펀드의 설정 비율과 내가 어떤 펀드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수익률이 달라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수익에 따라서 사실은 이 자금이 이자가 얼마나 붙는지가 달라지는 거고요. 상품 안에 종신이라고 들어가 있으면 이거는 저축보험으로 분류되어 있는 게 아니라 엄연히 보장성 보험인 종신보험으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목적 자체가 잘못됐다. 그다음에 나중에 10년 정도 되면은 원금이 뭐 100% 회복되고 이자도 뭐 더 붙을 수 있다라는 식으로 설명을 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진짜 수익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이 또한 불안전 판매 요소입니다. 네. 금감원에서 하지 말라는 내용들을 2가지나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이 판매하셨던 분이. 그래서 불안전 판매, 목적 자체가 잘못돼 있고 내가 아는 보험과 이 형태가 아예 전혀 다른 상품이었기 때문에 이 보험 또한 좀 해약을 권유해드렸습니다. 네, 사실 이렇게 사례들을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걸 들어보면 우리 소비자분들, 시청자분들께서 얘기를 들을 때 아,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다 돼 그러면은 당연히 현혹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럼 가입해야지. 근데 꼭 이렇게 문제가 발생을 해.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는 만능보험이라는 상품은 그러면 아예 없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없어요. 있으면은 저 좀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저도 가입하게. 없구나. 네. 근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CI 보험도 저희가 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뭐 GI 보험도 언급을 했지만은 네. 분명히 권유를 받았을 때 암도 되고 다 돼. 이것도 되고 저것도 다 돼라고 해서 분명히 권유를 받으셨을 거예요. 근데 내면을 들여다보면 사실 안 좋았던 것들이 더 많죠. 그리고 이것도 다 돼, 저것도 다 돼라고 하는 명목하에 그 같은 보장이지만 보험료가 되려 더 비쌉니다. 금융상품은 분명히 장점도 있겠지만 대부분 단점도 존재하게 돼 있어요. 보험을 가입할 때 이것도 다 돼, 저것도 다 돼. 거기에 현혹되시는 것보다는 그 상품의 장점만을 일단은 캐치를 해서 가입을 하고 단점을 최소화해서 보험을 준비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모이는 전문가님도 장단점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단점보다는 장점이 더 큰 이제 상품을 이제 가입을 하는 게 갑자기 훅 들어오시네. 뭐든지 장단점이 있으니까 저도 장단점이 있잖아요. 네, 그럼요, 그러니까 네. 장점이 더 부각되는 상품 그리고 뭐 CI, GI라고 해서 무조건 안 좋다라기보다는 또 그런 게 딱 맞춤인 고객들 뭐 시청자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의 조건에 딱 맞게 가입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나머지 설명해 주시죠. 네, 지금 가입되어 있는 보험도 여러 가지 살펴봤는데 마지막 세 번째 D 화재 시선 의료비 같은 경우는 21,800원만 납부하고 계시더라고요. 가입하신 지 1년밖에 안 됐어요. 이게 저희가 방송에서 항상 이야기하는 착한 시선 의료비 보험. 적극 권장하는 이런 시선 의료비 보험이에요. 네. 다른 분들은 실비 10만 원 냈나 15만 원 냈나 하는데 이분은 2만 원만 내고 계신 거죠. 이게 이분 보험의 큰 장점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거는 당연히 유지. 다행이다. 네, 말씀드렸고요. 네. 이어서 M화재 종합보험 보면 14만 2,700원 납부하고 계신 게 있고요. 이 보험은 실제로 내용을 보니까 9년 정도 이미 납부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자세한 좀 내용을 보면은 100세 만기인 거 좋아요. 비갱신인 것도 좋아요. 근데 암진단금 1,000만 원, 뇌출혈 1,000만 원, 식료세 1,000만 원에 뭐 수술비 입원비가 있다고 하지만 9년 전이면 44세이신데 내용에 비해서는 좀 너무 비싸지 않나? 라는 생각이 저는 조금 들었어요. 혜택은 좀 금액이 작은데 왜 이렇게 보험료가 많이 비쌀까? 라는 좀 내용을 봐서 좀 살펴보니까 혜택에 비해서 네, 2가지 문제점이 조금 있었는데 자, 첫 번째는 적립보험료가 앞에 좀 전문가님께 설명해 주신 것처럼 적립보험료가 5만 원이나 들어가 있었어요. 사실은 이 보험은 적립보험료를 제외한 9만 원이면 충분히 설계가 가능했던 보험인데
적립보험료 때문에 지금 14만 원씩 납부하고 계신 상황이다. 네. 그래서 조금 비쌌다라고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이것도 결론은 부족하셨기 때문에 가입을 하셨거나 좀 처음에 준비를 하셨겠지만 뇌출혈만 심근경색만 가입이 되어 있는 게 조금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조금 보장 범위가 넓고 지금보다 훨씬 더 저렴한 게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금 변경을 좀 권유드렸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진단을 좀 문제점들 지적을 해봤는데요. 그렇다면 리모델링 결과 어떻게 바뀌었는지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기존의 진단비보다 사망보험금 위주로 좀 설계가 돼 있던 부분이 있었어요. 이런 부분을 저희가 좀 리모델링 진행해서 진단비 강화형으로 좀 바꿔드렸고요. 기존에 빠져 있었던 그런 그 뇌출혈이나 심근경색 같은 경우는 기존에 빠져 계셨던 뇌혈관이나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보장 범위를 넓게 해서 저희가 좀 보완해 드렸습니다. 이 시청자님께서 그 치매보험에 대해서도 많이 좀 궁금하셔서 저희한테 문의를 주셨어요. 그래서 현재 그 3% 질병 후유 장애에서는 치매에 대해서 중등도 치매라고 하는 CDR 척도 2부터 보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청자님께 따로 이제 생명사의 치매보험을 통해서 CDR 척도 1부터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추가적으로 치매 간병비까지 원로 받을 수 있는 거를 추가적으로 저희가 좀 설계해 드린 부분입니다. 네. 그러면 이분은 기존에 내던 보험료에서 리모델링 결과 한 30만 원 정도 절약을 할 수 있게 되었네요. 그렇죠. 와, 이 내는 보험료는 반 정도 줄었지만 보장은 더 넓어진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 이게 바로 리모델링의 매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방송을 보고 계신 우리 시청자분들 가운데서도요. 아, 나도 내 보험 진단을 한번 받아보고 싶다. 이대로 괜찮을까 하시는 분들은요. 저희 프로그램 적극 활용하실 수 있다는 점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울러서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요. 보험에 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보장 내역의 가치를 저희가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보험의 가입과 관리, 결과는 본인이 결정을 하셔야 한다는 점, 이 점 또한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요. 봐도 정말 모르겠는 이 보험증권을 저희가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는 유익한 시간입니다. 바로 보험증권 해부학인데요. 오늘은 어떤 보험을 샅샅이 분석해 볼까요? 오늘은 주제와 맞게 이제 후유장애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증권을 좀 해부해 볼까 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 한 시청자님께서 보내주신 증권인데요. 네. 이 화면, 그러니까 증권을 보시면 뭐 50%, 80%, 3에서 100%, 뭐 질병 상해 후유장애가 보이고, 네. 그다음에 생활자금이라는 단어가 좀 보이시지 않나요? 그죠? 아니, 매월 10년간 1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500만 원 주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좋긴 한데 내용을 더 한번 살펴보자면 네. 보통 이제 약관이라고 해서 상해 후유장애 이제 3에서 100%, 뭐 20년 납, 뭐 80세 만기 가입되어 있는 그는 이 기본 계약으로 들어가 있는 게 이제 80세 만기로 상해 후유장애 3에서 100%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가입 금액이 이제 1억이 되기 때문에 보장 금액도 크고 기간도 나쁘지 않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가입 금액도 괜찮은 편이긴 하지만은 문제점은 그거예요. 이거 100세 만기로 해도 사실은 보험료가 되게 저렴하거든요. 상해 후유장애 3에서 100%는. 근데 굳이 이거를 80세 만기로 했냐라는 게 좀 단점으로 비춰지는 부분이네요. 네. 네, 그 상해 질병 80% 이상 후유장애 특약은 고도 후유장애라고도 해요. 네. 그럼 과연 이 고도 후유장애 이걸로 해서 보험을 받으려면 몸을 13군데로 나눴을 때 일단 네. 씻는 기능만을 간단히 말씀드릴 건데요. 물 외에는 평생 동안 어떠한 음식을 섭취하면 안 되는 상황이 돼야 됩니다. 아이고. 굉장히 위험하죠. 네. 사람이 살면서 어떻게 물 외에는 먹지 못하나요? 네. 그 정도가 돼야 고도 후유장애 인정을 받고요. 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요즘에 그 영화에서 보시면 그런 거 많이 나오죠. 심장 이식한다고. 네. 네, 남의 심장을 띄고 뭐 남의 생각을 네, 한다고 네. 뭐 그런 게 있는데 심장 이식을 하는 경우나 아니면 양쪽 두 눈이 다 먼 경우 아이고.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80% 이상 후유장애를 인정을 받을 만큼 정말 고도의 후유장애가 돼야 됩니다. 야, 그러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네요. 사망하기 거의 직전이다. 그렇죠. 네. 그러면 보상을 받을 확률이 진짜 극히 이렇게 좀 낮을 것 같은데 그래도 80% 이상이 아니라 50% 정도면 반이니까 좀 보장받을 확률이 있지 않나요? 어때요? 참 이 50%라는 수치가
되게 긍정적인 수치인 것 같기도 하고 딱 반이니까. 딱 반. 네. 그렇죠. 응. 반반인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어때요? 들은데 응. 실제로 약관의 내용을 좀 명시가 다 되어 있는데 약관을 살펴보면 네. 자, 우리 손가락 중에 손가락 하나가 응? 절단이 됐어 이러다가. 어휴, 그럼 내 인생에는 정말 심각한 일이 아닌가요? 당연하죠. 이게 몇 퍼센트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이거 엄청날 것 같은데. 이거 한 30%? 한 절반? 30%? 30%? 네. 근데 실제로는 15%의 후유장애만 청구가 가능하고요. 아. 내가 50% 이상의 후유장애가 발생을 하려면 네. 하나, 둘, 셋, 넷, 5가지가 모두 절단되어야지만 50% 야, 지급이 그것도 엄청나네. 가능하고요. 자, 우리가 이 눈꺼풀이 이렇게 떨려가지고 잘하는데 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마그네슘 부족할 때 떨린다고. 맞아요. 근데 네. 그렇게 간단한 거 말고 좀 확실하게 네. 해가 좀 불편한 경우가 확실해졌을 응? 때는 5%예요. 아. 그런 경우가 이제 5%고 네. 한쪽 눈이 완전 실명했을 때가 어. 50%고요. 아. 양쪽 눈이 실명해야지만 100%입니다. 아. 자, 이런 정도의 차이를 보면 3에서 5% 이런 경우는 정말 약간의 정말 조금 문제가 생겨서 그게 영구적 후장에서 발생했을 때 지급이 되지만 50% 이상은 아까처럼 손가락이 다 절단이 아유, 된다든지 네. 눈이 아예 한쪽이 실명이 되어야지만 지급이 돼서 세상에. 이것도 실제로 저희가 체감할 때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그러니까요. 후유 장애입니다. 네. 이게 사실 숫자로 말할 때는 좀 편하게 말했는데 네네. 와 이게 어떤 사례인지를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니까 소름 끼치네요. 끔찍해요. 네, 끔찍한데 네. 자 이번에는 다른 증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엔 저희가 늘 말씀드렸던 갱신형 보험에 대한 갱신. 네, 그죠. 근데 증권을 저희가 해부를 해보는 코너잖아요. 증권 해부학. 근데 증권에서도 보이지 않는 거를 더 파헤쳐 보려고 해요. 네. 이 화면을 보시게 되면 보통 보험을 가입할 때는 뭐 상품 설명서, 청약서, 증권, 약관 다 전달을 받을 겁니다. 근데 요 내용 화면에서 보시는 내용은 증권에 나와 있진 않고요. 네. 갱신형 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상품 설명서나 가입 설계서상에 갱신 예시표라고 해서 네. 예시표가 필수 참조 사항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갱신형 보험 같은 경우는 38살 남성분이고 그 암보험을 좀 갱신형으로 가입한 부분이에요. 근데 갱신 시 보험료 인상되는 폭 한번 보이시나요? 와우. 아니 저게 10,000원대잖아요. 2만 네. 원이 잘 안 되는데 19,000원대인데 사회 갱신을 하니까 35만 원까지 올라가요. 세상에. 아, 정말 너무한데 너무하네. 이 내용을 자, 화면에서 가장 밑에 보시면 네. 상기 보험료 예시는 향후 주보험 및 특약의 적용 기초이율, 뭐 그게 적용이율, 적용 위험률, 뭐 계약 체계 변경, 계약 관리 변경 또는 갱신 여부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정말 조그맣게 잘 보이지 않는 글씨로 써 있고요. 제가 또 읽어드리면 또한 위험률이 급격히 증가하는 경우에는 내가 보험 기간 동안 납입한 총 보험료가 보장 금액을 초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러니까 내가 받는 보험금보다 이게 계속해서 누적되면 내가 앞으로 내야 될 보험이 총 내는 게 더 많아질 수 있다는 예시가 적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35만 원까지 오른 것도 너희들이 우리는 다 안내했어. 라는 내용이 있는 거고요. 이렇게 보면 그뿐만 아니라 나머지 특약도 보시면 암사망 특약 같은 경우는 처음에 7,200원이었던 특약이 나중에는 86만 5,800원까지 게시가 되어 있고요. 와. 뇌출혈 특약, 심근경색 특약도 처음에 1,000원대였던 보험료가 15,000원, 34,000원 되어 있는데 이게 매년 내시는 게 아니라 매달 내는 보험료예요. 그렇게 보면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이 오르는 거죠. 와. 아니, 그러니까 내가 보장받는 금액보다 갱신돼서 내는 보험료가 이 보장 금액을 초과할 수 있다라는 건 정말 그야말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건데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없는 게 분명히 약관에 저 작은 글씨로 써놨다는 거. 나는 안내했고 어. 너는 서명을 했으니 그래, 오케이. 그거를 우리가 사실 보기가 쉽지 않잖아요. 이래서 우리 맞아요. 전문가님들께서 갱신형은 좀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일단 이거 같은 경우도 제가 추가적으로 이 보험에 대한 보장 범위도 좀 문제가 있어요. 네. 갱신도 문제지만 현재 지금 보시면 뇌출혈은 전체 뇌혈관 질환의 100% 중에서 10% 내외로 좀 보장을 하고 있고요. 지금 급성심근경색도 전체 그 심혈관 질환 중에서 9%만 보장을 하고 있어요. 이제 갱신형도 문제지만 보장 범위도 또 하나가 또 이중 문제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더 늦기 전에 비갱신형으로 이제 좀 바꾸셔야 될 것 같고요. 그 갱신형 보험은 정말 내가 필요한 시기 때 항상 말씀드린 보험료 보신 대로 그
그 보험료 폭탄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네,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보험증권 해부학 시간 몇몇 사례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저희 프로그램 계속 함께 하시면 이 보험증권을 보는 눈이 좀 트이실 것 같습니다. 이 밖에도 내 증권 이게 도저히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은요. 저희 프로그램 적극 활용하셔서 도움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1시간 동안 여러분들의 유익한 보험 정보들만을 전해드리다 보니까요. 프로그램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많은 참여 기다리겠고요. 저희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